쪽에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 근데 이게 뭔 상관이 있냐면 안전이랑 그 물체가 뭐 이렇게 막 사고가 크게 나는 거는 부딪힐 때 힘을 많이 받으면 사고가 나는 거야. 힘을 많이 받아요. 근데 얘도 부딪히고 얘도 부딪혔어. 근데 얘가 얼마라고 한 시속 50km/h 왔어요. 근데 나중에 정지했지 이렇게. 얘도 정지하는 거예요. 얘도 50km/h로 와서 정지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속도 변화량이 똑같고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거야. 이거는 왜냐면 지금 운동량이 질량은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운동량이 변화량이 같은 거예요. 근데 운동량이 변화량이 같으면은 충격량이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정지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시간. 얘는 좀 우당탕탕 하면서 시간이 길어져. 시간이. 요거는 부딪히고 조금 있으면 정지할 거고. 잘 봐. 그 i는 f 곱하기 t인데 얘가 일정한 값이라는 거. 일정할 때, 얘가 일정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리면 받는 힘이 작아지는 거예요. 받는 힘이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면 힘을 적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가 안 다치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짧으면 힘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사고가 크게 나는 거예요. 먼저 100쪽 펴시고 100쪽. 그래서 일단 자 어찌됐건 충돌해서 멈추는 거는 지금 똑같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 이거는 일정한 값이라는 거예요. 일정한 값. 그럼 충격량도 일정한 거거든요. 그때 100쪽입니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얘가 값이 정해져 있으면은 이 둘은 반비례 관계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이제 힘을 볼 건데 힘은 여기 나누면은 힘은 델타 t분의 i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일정한 값이니까 i가 t가 증가하면 f는 감소하기 때문에 안 다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말로 하면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하는 시간이 짧을수록 평균 힘이 커진다. 이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충격량이 같을 때 충돌 시간이 길면 평균 힘이 작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냐면 시간을 늘려야 돼. 시간이 길어야지 안전한 거야. 시간을 늘려야 돼. 그 다음에 이제 평균 힘이라는 말은 힘을 그냥 요런 식으로 받거든. 사실 요런 식으로 받아요. 그럼 여기가 최고 많이 받는 거고 평균적인 건 대략 이 정도지. 대략 이 정도. 그러니까 요게 이제 평균 힘이 되는 거예요. 평균 힘. 예를 들어서 계란을 떨어뜨려. 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은 여기 부딪히기 바로 직전 속력이 같아요. 왜냐면 자유낙하니까 있으니까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 여기 속력이 같아요. 둘이. 그러니까 이 부딪히기 바로 직전 속력과 부딪히고 난 다음에 속력을 가지고 운동량의 변화량을 알 수가 있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깨져도 멈춘 거고 그냥 이래도 멈춘 거니까.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이랑 같은데
여기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충격량이거든. 충격량. SA랑 SB랑 넓이가 같아. 넓이가 같다고 써있으면 충격량이 같다라는 거야. 근데 A는 딱딱한 바닥에 부딪힐 때는 그 멈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은 거예요. 짧으니까 이 평균임이 어떻게 돼? 크지 얘가 그죠? 면적이 같아야 되니까 얘가 길면 면적이 같아야 되니까 이 봉우리가 얕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균임이 요거지. 그 시간이 길면 평균임이 적게 된다. 방석에 떨어지면 안 깨진다. 부딪히는데 시간이 길게 걸렸기 때문에 힘을 적게 받아서. 알 수 있나? 자, 밑면의 넓이는 같아야 되고요. 왜냐면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고 충격량도 같으니까. 힘의 크기는 A가 더 많이 받는 거고 시간은 B가 더 큰 거고. 자, 그래서 안전하게 이제 그 하려면 에어백 같은 경우 이제 에어백이 만약 없으면 이 딱딱한 이 뭐지 운전대에 사람 머리 부딪혀가지고 힘을 세게 받아가지고 뭐 이마가 터지고 이러겠죠. 근데 이렇게 쿠션 같은 게 있으면 멈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져요. 충돌하는 시간을 길게 해. 탑승자가 받는 힘을 줄여주는 거고, 범퍼도 마찬가지. 범퍼가 막 깨지고 이래도 그게 시간을 늘려주기 때문에 충격력을 감소시켜서 뭐 앞에 있는 뭐 엔진이나 아니면 뭐 사람이나 안 다치게 해주는 거죠. 자전거 안장 같은 것도 그런 거고요. 안전띠도 멈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늘려주는 겁니다. 조금 다르네. 안전띠는 이제 이건 관성 때문에 몸이 쏠리는 거를 막는 거예요. 관성 때문에 뭐 길게 해주기도 하고, 그건 이제 문장을 읽어보고 판단하셔야 되고, 운동 경기에서 사용하는 안전장치 이런 것들, 보호대, 호구 이런 것들이 시간 길게 해서 안 다치게 해주는 거고요. 모래사장 아니면 야구 선수가 공을 받을 때 손을 뒤로 빼면서 받는다. 이게 뭐냐면 얘가 공이 오는데 딱 버티면서 잡는 게 아니라 얘 손을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얘를 이 손을 뒤로 이렇게 빼면서 잡는다. 이렇게. 예. 그러면 멈추는 데까지 시간이 길어져서 힘을 적게 받아요. 이런 것들. 번지점프의 그 고무줄이, 그 번지점프 줄을 고무줄로 안 하면 큰일 나는 거다. 그 딱딱한 줄로 하면 큰일 나는 거고요. 고무줄이 늘어나면서 시간을 길게 해주는 거. 만약에 무슨 그냥 맨 줄이다 그러면 큰일 나는 완전 사망이에요. 다리 이제 빠질 거야 완전히. 응? 그냥 줄로 하는 거 아니야.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바닥에 부딪히는 거보다는 낫겠지만 무슨 줄 같은 거 매달고 그냥 뛰어내리잖아요. 적어도 이 뛰어내릴 때 이거만큼은 충격을 받아요. 이게 번지 점프 같은 줄이 아니면. 물론 바닥에 부딪히는 것보다 낫겠지. 가드레일, 골판지, 포장재, 신발 에어 쿠션 마찬가지로 충돌해서 멈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충격력을 줄여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4, 5, 6번 한번 해보시고요. 네. 자, 1m/s로 속도로 달리던 질량이 2000kg인 자동차가 5초 만에 정지한다. 정지한다가 중요한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예요. 나중이 정지하니까,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나중이 정지하니까 0이고 처음이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2000을 빼는 거지.
근데 마이너스가 나오긴 하는데, 마이너스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이제 그 힘을 받았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그렇게 여기서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냥 힘의 크기만 볼 거기 때문에. 근데 운동량의 변화량과 충격량이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충격량은 2000이고, 충격량은 정의가 뭐,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힘 곱하기 시간. 시간이 5초래요, 5초. 그래서 F는 400N의 평균적인 힘을 받은 거죠. 식을 자꾸 써서 풀어야 되고요. 두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게 같다. 이게 똑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요때 부딪히기 바로 직전 속력이랑 속도랑 부딪히고 난 후에 속도가 같기 때문에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은 거죠. 그러면 충격량의 크기도 같은 건데 힘의 크기가 같은 건 아니야. 시간이 긴 애가 힘이 적게 받는 거예요. 시간이 길면 힘을 적게 받는 거예요. 자동차 범퍼는 자동차가 충돌하여 정지할 때까지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탑승자가 받는, 이거 충격량이 아니라 충격력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힘이라고 하든가. 충격량이라고 하면 안 돼요. 충격력이라고 해야 돼요. 자, 그래서 15번부터 1등급 도전하기까지 뒤에 있는 문제 또 어려울 텐데, 하여튼 105쪽까지 할게요. (1등급은) 또 어려울 겁니다. 자, 풀어봅시다. 구부리는 이유, 구부리는 거는 그 충돌 시간은 더 길게 하는 거예요. 이게 딱 멈춰설 때까지의 시간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 시간을 길게 하여 그 무릎이 받는 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안 그러잖아. 그러면은 인대 끊어져요. 겨울에 농구하다 인대 끊어졌는데, 이렇게 저런 거 이제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아니면 아예 굴르든가, 뭔가 위험한 상황이잖아. 그러면은 그냥 구르는 게 나아. 그러면은 조금 어디 까지긴 해도 뭐 뼈가 부러지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에 자,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 같은 거고 충격량 같은 겁니다. 그래서 S1과 S2가 같은 거고요. 힘 곱하기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충격량이니까 유리컵에 힘이 작용한 시간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때와 폭신한 방석에 떨어질 때 같다. 아니지, 이게 멈추기까지 그 시간 있잖아. 시간이 길잖아. 폭신한 방석이. 그렇고요. 유리컵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때가 더 크다. 이거 맞아. 이 평균 힘은 이 그래프에 한 중간 정도 읽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평균 힘의 크기가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때가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그러면 이제 힘은 시간분의 충격량이잖아.
얘가 일정한 값이기 때문에 얘가 짧으면 얘가 커지는 거지. 시간이 짧으면 4번 고르시면 되고요. 17번에 자, 설명할 수 없는 건데 뭐죠? 깨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한 거죠. 1번은. 나머지는 다 이제 시간을 늘려서 받는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거고, 그쵸? 1번 다 고르시면 되고요. 1등급 도전하기. 자, 힘 곱하기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충격량이다. 이거 아셔야죠. 힘 곱하기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충격량이다. 충격량이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일단 넓이 구하면은 여기가 뭐 넓이 구하면 여기는 이제 25고 이 밑에는 삼각형이니까 5 곱하기 해서 이제 50이죠. 다 넓이는 75죠. 75. 충격량의 크기가 75Nm. 5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는 얘가 원래 정지하고 있었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은 건데 충격량은 지금 25입니다. 25. 이거는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뺐을 때 25가 나와야 되는데 처음 운동량이 0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속도가 0이잖아. 그래서 나중 운동량의 크기가 25가 되는 게 맞죠. 자, 10초일 때 물체의 속도의 크기는 25m/s이다. 10초가 되면은 전체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75가 돼야 돼. 75. 운동량이. 근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잖아요. 이게 질량이 2잖아. 2. 그럼 속도가 얼마냐? 37.5인가요? 37.5m/s 돼야 되는데 아니죠? 네, 25라고 써있으니까 틀렸죠? 3번 답이고 10초 후에는 충격량을 75만큼 받았기 때문에 운동량도 75만큼 증가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2번. 자, 질량이 A는 1kg이고요. B는 2kg이 돼요. 힘 곱하기 시간 그래프에서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충격량이야. 그럼 얘가 A 같은 경우에 힘을 계속 주는 거야. 4초 동안.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냐? 아니,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를 하는 거야. 증가. 힘을 주면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힘을 일정하게 주잖아요. 그러면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를 하는 거죠. 힘을 계속 줬으니까. 4초일 때 B의 속도의 크기는 20m/s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B는 밑면의 넓이가 충격량이 40Nm/s죠. 얘도 다 정지하고 있었던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이 40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랑 같으니까. 그럼 이제 40인데 나중 운동량이 질량이 얼마짜리였어요? 얘가 2kg이에요. 2kg.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인데 속도는 20m/s였던 게 맞죠. 0에서 4초 동안 A의 충격량은 B의 2배이다. 맞죠? 왜냐면 이제 면적 넓이 구하면 되는데 0에서 4초 동안 A의 충격량이 B의 2배가 맞죠? 그래프 보시면 되죠.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 3번 같은 거 이제 잘해야 되는데 자, 방향을 고려하라고 했습니다. 방향을.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인 공이 10m/s의 속도로 벽에 수직으로 충돌한 다음
처음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5m/s 속도로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오른쪽은 다 플러스로 설정하셔야 돼요. 마이너스 왼쪽은 마이너스고 방향을 설정하셔야 되는데 속도는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운동량, 충돌 전 운동량의 크기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20이 맞죠? 근데 이게 크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충돌 후의 운동량의 크기는 얼마냐? 그러면 내가 마이너스 5라고 설정한 거는 내가 설정한 거야. 2니까 kg이 그러면 그냥 10N/s 써야 돼. 충돌 후 운동량의 크기라고 말하죠. 크기는 방향이 상관이 없는 거야. 아무튼 그렇고, 자, 충격량의 크기는 뭐예요?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라. 그럼 여기에서 방향을 잘 설정해야죠. 나중 운동량이 내가 마이너스 5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인 거예요. 마이너스 10. 처음 운동량이 20인 거예요. 20을 빼야지. 20을 빼야죠. 그럼 마이너스 30. 그럼 이거 이상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괜찮아요. 왜냐면 얘가 공이 벽에 부딪힐 때 벽한테 받는 힘의 크기가 힘의 방향이 왼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는 게 원래 맞는 거고, 크기라고 물어보면 그냥 30N/s라고 쓰면 되고, 근데 10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린 거죠? 크기라고 물어보면 이제 30N/s라고 쓰면 되고요.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가 300N이라면, 그러니까 이제 충격량은 30이잖아요? 근데 평균 힘이 300이래. 그럼 몇 초냐, 몇 초? 0.1초. 0.1초 동안 접촉해 있었다. 충격량이 30인데 300N의 힘으로 0.1초 동안 접촉해 있었다.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설정을 잘 안 하시면 틀립니다. 자, 4번. 자, 이게 얘는 보통은 문제가 뭐냐면 얘가 그냥 멈추거나 뭐 이런 건데, 얘는 다시 반대 방향으로 튀어 올랐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A는 푹신한 방석과 충돌하여 정지하였고, B는 단단한 바닥과 충돌하고 나서 반대 방향으로 튀어 올랐다. 바닥에 부딪히기 바로 직전 운동량은 똑같습니다. 왜냐면 질량 같나요? 질량 같다는 말이 없네요. 똑같은 공이란 말이구나. 그러니까 똑같은 질량이고 바닥에 부딪히기 바로 직전 속도는 똑같아요. 자유낙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량은 같죠. 각각의 바닥으로부터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같다. 보통은 충격량 크기가 같은데 얘는 지금 B가 충격량 크기가 더 큰 거예요. B가. 왜냐면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크기 때문에. 얘는 운동량이 빵이 됐는데 얘는 아예 반대로 튀어 올랐잖아요. 뭐 얼마든지. 운동량의 변화량이 A가 B가 더 크기 때문에 B가 더 큰 겁니다. 지금 충격량이. B가 바닥과 충돌한 직후 운동량의 방향은 충돌 시 받은 힘의 방향과 같다. 맞는데 운동량의 방향은 위쪽 방향이고 충돌 시 받은 힘의 방향도 위쪽 방향이야. 방향 같은 거죠. 4번이고. 니은 보기가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를 내가 대입해서 만약에 쓴다면, 만약에 뭐 1kg이라 이렇게 합시다. 얘가 부딪히기 바로 직전 그냥 10m/s로 할게요. 그냥 얘도. 근데 부딪히고 나서 얘가 5m/s로 튀어 올라왔다라고 하자. 그냥. 그러면 얘는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니까 0에서 뭐 10을 빼면 돼요. 그럼 뭐 마이너스 10 뭐 요정도다. 이렇게 10인 거지. 10. 근데 얘를 계산하면은
운동량이 변하는 것 같은데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5야. 처음 운동량이 10이야. 근데 빼야 되잖아. 이렇게 15 뉴턴 세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충격량이 얘가 더 큰 거죠. 크기가, 충격량의 크기가. 여기는 어려워서 자꾸 문제를 시험 보기 전까지는 열심히 푸셔야 됩니다. 숙제는 106에서 108쪽까지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시범이